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 복화 무료 인강을 맡게 된 강남 YBM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같이 RC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5강에서는요. 정말 문장이 중요한 동사 기출 어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 정말 많은 동사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또 중요한 것들만 또 찝어서 핵심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사는 conduct란 동사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많이 마주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말 뜻만 외우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저희가 conduct는 항상 뒤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뭔가 특정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특정 활동을 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쓰는 바로 conduct란 동사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RC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는 거 알죠? 이게 비즈니스 어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친구랑 쓰는 그런 영어 표현 말고 조금 더 멋있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냥 하다 할 때 그냥 do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do 대신 RC에서는 그냥 conduct란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어를 외울 때는 그 단어만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덩어리 표현으로 동사랑 목적어를 같이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conduct에서는 저희가 기출 표현 한번 보자면 저희가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하다 할 때도 conduct survey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막 연구를 하다 할 때도 conduct study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워크숍을 하다는요? conduct workshop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뭐 검사를 하다 할 때도 conduct inspection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면접 진행하다 이런 것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conduct interview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쓰임이 많은 단어니까 알아놓으시고, 원래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특정 활동이 들어가는데 이게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면 목적어가 앞에 주어 자리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인터뷰가 will be conducted, 수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은 그냥 실시하다, 수행하다 이렇게 써 있지만 더 쉽게 하면 그냥 특정 활동을 하다 정도로 가시면 되고, 그때 쉬운 동의어는 perform이 있고요. 그 다음에 carry out도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carry 자체만 보면 나르다 같잖아요. 근데 이게 out이 붙으면 이런 특정 활동을 하다, 수행하다로 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indicate도 굉장히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동사인데요. 일단 이 뜻은 나타나다, 표시하다, 밝히다인데 주로 문서에 어떤 내용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문서에 뭐라고 써 있다 안 하고 문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그냥 짧게 명사만도 많이 와서 희망급여를 나타내다, 표시하다 이렇게 명사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란 사실을 갖다가 막 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글을 쓸 때는 대절 명사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여러분들이 indicate that 이라고 외워놓으시면 독해 풀 때도 편하고요. 파트 5 기출문제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발음도 약간 indicate that 이렇게 맞춰가지고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문도 우리 기록은 대리아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indicate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펠링이 길죠? 좀 멋있게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도 하는 단어예요. 저희가 끝에 모양이 먼트로 끝나다 보니까 명사인 줄 아시는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implement, 이거는 시행하다, 이행하다라는 동사인데요. 근데 이거를 또 제가 알려드리면 아까 conduct랑 한국말 뜻이 좀 비슷하거든요. 수행하다, 시행하다, 비슷한 거 아니야 하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말 뜻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conduct는 뒤에 특정 활동이 온다고 했었고, EI는 조금 다릅니다. EI는 약간 뒤에 계획류가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머릿속으로 뭔가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놓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생각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뭔가 행동으로 구현해내다, 실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뒤에 그냥 특정 활동보다 큰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계획류가 많이 온다, 아니면 정책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문 한번 볼게요. 제가 출제 팁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출제 팁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계획 또는 정책, 그래서 정책도 제가 밑에 policy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정책이랑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뭐 변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그 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 생각했던 걸 드디어 실행하다. 요걸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요. 여기 저희 또 기출 예문에 있는 단어를 보면 strategy, 전략이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전략을 짜놨다가 그걸 뚜둥 시행하다. 이럴 때 쓰시면 되겠고,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다. 이럴 때도 물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이 많이 나온 단어니까 implement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때 동의어는 carry out 똑같이 들어가요. 그럼 아까 conduct의 동의어가 carry out이고 implement의 동의어도 carry out이고 네, carry out은 굉장히 무난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정 활동이랑도 쓰고 계획이나 정책이랑도 쓰고 되게 포괄적인 단어고요. 근데 그때 또 이제 아까 perform보다는 여기는 execute로 들어가서 아, carry out은 공통 동의어고 나머지 동의어들도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very란 단어를 볼 거예요. 근데 이 단어 또 여러분 그 매우라는 그 부사 very랑 엄청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A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very고 이 단어 처음 보는 거 아닐 겁니다. 저희가 살면서 variety, 그다음에 variation 뭐 이런 단어 보셨잖아요. various 그 단어에서 이제 나온 동사인데요. 이게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얘는 일형식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잘 안 오고 그냥 주어 동사만 써서 오늘도 여기 예문에 보시면 가격들이 다양하다 할 때 prices vary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규칙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아, 규칙들 다 다른데요 할 때도 the regulations vary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단어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엄청 힌트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들이 매우 다양하다 아니면 좀 조금 다양하다 할 때 조금 다르다면서 slightly랑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예문 보면 계절별로 다르다 할 때 뒤에 by 전명구랑도 올 수 있고 뒤에 뭐 in 전명구랑도 올 수 있는데 이렇게 혼자 주로 많이 되는 일 일형식 자동사라. 기본적으로는 목적어 없이 그냥 수식어구들만 온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인공은 acquire이라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acquire까지는 많이 보셨는데 사실 동사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acquire는 require라고 있습니다. 네, require는 request랑 비슷한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요청하다가 아니죠. re가 아니라 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여러분들 같이 조금 돌림해서 외울게요. acquire, 얻다.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고 획득하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사실 처음 본 건 아닐 거예요. 저희가 살면서 회사끼리 인수합병한다고 할 때 그 인수가 인수합병의 M&A라고 하잖아요. 그때 A가 바로 이 acquire에서 온 단어고 그걸 명사로 쓴 게 acquisition. 얘가 바로 인수 획득.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냥 물건이나 지식이나 이런 건 얻다로 가시고 회사를 얻는다는 건 좀 어색하니까 똑같이 얻다 이응반으로 가서 인수하다까지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acquire, 얻다, 인수하다 이러시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런 식으로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허가증을 막 받거나 얻었거나 할 때 쓰이는 단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merge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아까 M&A 할 때 나왔던 그 M입니다. 그래서 그때 M은 사실 명사로 merger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거에서 이제는 ER를 뺀 그냥 여기를 보면 이 merge까지 딱 쓴 게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합병하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acquire랑 좀 차이가 있어요. acquire는 타동사라 바로 뒤에 회사가 온다든지 바로 뒤에 물건 같은 게 오는데 이 단어는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어 못 오고요. 그냥 혼자 쓰거나 이렇게 merged 두 회사가 합병이 됐다 혼자 쓰거나 아니면 뒤에 with 전명구랑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랑 합병한다 할 때는 merge만 쓰면 안 되고 merge with까지 써야 되니까 그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또 intend란 단어인데요. 굉장히 또 많이 나오죠. 이게 의도하다라는 뜻이고 이제 변형돼서 ed이 붙어 가지고 분사형용사로 의도된 그다음에 r 붙어 가지고 일반형용사로 의도적인 그다음에 마지막에 션 붙어서 의도 이것도 다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세어까지 많이 나온 단어니까 좀 알아놓으시고 근데 아무래도 동사로 쓸 때는 이때 intend도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모양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intend는 요때 중간에 T자 보면서 투부정사랑 엄청 친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세요.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intend만 외우지 말고 intend 투부정사까지 외워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그때는 약간 의도하다가 완전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다, 할 작정이다로 외우시면 좋아서 intend 투부정사, 할 작정이다. 결국은 plan to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뭐 CEO가 회사가 뭘 할 계획이다. 그럼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plan to 부정사 많이 쓰니까 또 알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파트 7 가면요. 이 글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걸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이 광고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의도된 건가요? 그럴 때는 intend to 부정사 말고 be intended for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Who is this advertisement intended for? 또는 자리 바뀌어서 For whom intended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for이랑 나와서 이 광고의 대상은 누군가
그 지칭하는 당신들 이 사람들 찾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intend는 외울 때 그냥 단어만 외우지 말고 intend to 부정사, be intended for 같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단어 볼게요. 토익 거의 정체성 문제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단 토익이 다 비즈니스업이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죠.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냥 준수하다란 따르다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비교를 저희가 follow랑 많이 하는데 follow는 타동사예요. 쓰려면 follow the rule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comply는 일형식 자동사라 무조건 뒤에 with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merge with 했던 것처럼 comply with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것도 막 어렵게 그냥 막 영어 사전 찾으면 수능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말 회사에서 잘 안 쓰겠죠. 그냥 규칙을 따르다, 준수하다, follow랑 똑같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단어도 파생어가 많이 나와요. 자, comply에다 onto 붙으면 형용사 되고 comply에다 once 붙으면 명사가 되는데 이거를 양옆에 막 비동사와 전치사와 길게 쓰면서 요런 표현들조차도 뭔가 준수하다, 따르다 다 많이 나오니까 토익에서 정말 잘 나오는 준수하다, 따르다 외워주시고 뒤에는 일단 정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comply with policies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rules, regulations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그 기준 같은 거 있죠. standard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verify입니다. 이 단어도 많이 나오죠. 근데 왠지 어렵게 생겼잖아요. 근데 verify도 사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저희가 verify 나오면 확인하다, 입증하다인데 뭐 확인하다로 가면 우리가 그냥 친구랑 말할 때는 야, 일정한테 뭐 체크해 줄래? 할 때 그 체크 있죠. 체크를 그냥 RC에서는 verify 멋있겠습니다. 그래서 verify 외울 때 이 그림이랑 함께 체크하는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조금 더 멋있게 쓰면 야, 컨펌 좀 해줄래? 그 확인하다. 그것도 되고요. 근데 가끔 입증하다 할 때는 약간 prove 같은 느낌? 약간 뭔가 증명을 내고 입증한 느낌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확인하는 느낌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명사로도 verification 나오고 그다음에 형용사 불 붙어서도 쓰니까 확인하다. 이 내용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동사는 그러니까 발음 먼저 좀 고칠게요. 이게 그냥 파닉스 그대로 해서 determine이라고 많이 읽으시는데 그냥 강세가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determine으로 읽으시면 돼요. determine 좀 글자가 길죠. 이렇게 스펠링이 길수록 우리한테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 단어 사실 그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좀 더 쉬운 단어로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제가 좀 바꿔버리자면 일단 그 뭐지 결정하다라는 뜻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decide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할 때. 그래서 decide가 원래 투부정사랑 잘 나오다 보니까 determine도 역시 determine 투부정사,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또 목적어 자리에 whether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whether이 이거 뭐뭐인지 아닌지의 여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지 안 할지, 내가 수업을 좀 들을지 안 들을지, 토익 공부를 계속 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하다 할 때도 determine whether 절도 많이 쓰고 determine whether to 부정사도 많이 씁니다. decide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단어로 먼저 알아놓으시고 근데 또 그 뜻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저희가 알아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뭐 있는 그런 걸 결정하고 이렇게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외부 것들을 알아내서 요때 동의어를 써보자면 이때는 find out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출에서는 예를 들어 그 뭐 원인을 밝혀내다 할 때도 determine the cause 막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외부의 뭐 때문에 그게 일어났지?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알아내다까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느낌으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문은 약간 수동태로도 썼네요. 그래서 지금은 초봉이 뭐에 근거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요렇게 수동태로도 쓸 수 있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consist란 단어인데요. 저희가 이게 syst가 들어간 단어도 많으니까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consist를 외울 거고 이 단어도 혼자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일형식 자동사라 아까 우리가 merge with, comply with 했던 것처럼 친한 전치사를 가져올 건데요. 이때는 of랑 친합니다. 그래서 consist of까지 외워주시고 이때는 그냥 구성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니 이게 구성되다니까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요 자체가 그냥 구성되다라서 수동태로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기도 힘들어요. 일형식자 동사라서. 그래서 그냥 이 자체가 그냥 구성되다라는 해석이고 오늘도 보면 앞에 있는 무슨 스위트 룸은 뭐랑 뭐랑 뭐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sist of 구성되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독해 때 나오면 동의어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수동태로 씁니다. 왜냐면 타동사에서 온 거라서. 그때는 이렇게 be composed of, be made of 이게 있지만 얘는 그냥 능동태로 consist of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assume이란 단어가 있는데 또 너무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토익에 여러분 최적화가 좀 돼야 돼요. 일단 assume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정하다, 생각하다는 뜻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알세 정답으로 나올 때는 떠맞다, 맞다로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혼자 외우지 말고 회사에서 내가 역할 같은 걸 떠맡다. 그래서 assume the position, 직책을 떠맡다. assume the role, assume the responsibility 이런 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이 여태까지 기출에 나왔던 표현들 그대로 넣은 거잖아요. 정말 여러 번 정답으로 됐던 표현들이니까 꼭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할, 그다음에 토익에서는 이 책임감도 되지만 업무도 돼서 책임과 업무를 맡다. 그다음 직책을 맡다. 다 됩니다. 그리고 그때 동의어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undertake로 쓸 때도 있고 특히 take on 또는 take over로 이렇게 쓸 때 있거든요. 요것도 내 위쪽을 이를 떠맞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서 assume의 동의어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1초 만에 take over, take on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영어를 하셨던 분이면 assume의 두 번째 뜻은 좀 아실 거예요. 가정하다라는 뜻 있고 요것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목적어 자리에 주로 대절이랑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company assumes 다음에 사실 요게 대시 생략된 거거든요. 목적어가 길어서. 그래서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라는 것을 추정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가정하다 할 때 assume that도 있으니까 이게 덩어리 표현으로 assume the role, assume that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또 wave란 단어예요. 근데 이것도 혼자 공부할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 교재에선 너무 지금 잘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일단은 포기하다라는 뜻이긴 해요, 원래 뜻이. 근데 그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저희 예문에 있는 것처럼 면제되다, 약간 면제주다로 외우는 게 낫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님한테 원래 연체료라든지 배송비라든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특정 상황 때문에 고객님한테 그거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요금을 받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권리를 포기한 건데 결국 고객님이 듣기에는 내가 배송비 안 내도 되는구나. 이게 면제해 준 것처럼 들리니까 아싸리 그냥 면제해 주다로 외워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지금 물론 수동태라서 앞에 있는 등록비가 면제됐다라고 외우시면 되고 근데 이거 좀 외우기 힘들 때는 여기 I를 빼버리면 wave가 약간 이런 wave 막 이런 wave다 되긴 하는데 이게 여기 배송비요 이렇게 줬을 때 아니 안 받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조금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wave가 돈 안 받는다고 하다. 우리가 그냥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저희 예문에서는 fee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기 shipping charge 배송비를 면제해 주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무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요. notify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notify도 알리다 통보하는데 이 뜻만 외우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뜻은 뭐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핸드폰 알람 같은 거 오면 notification 이러면서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알리다, 알림 이건 쉬운데 문법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문법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notify는 일단 뒤에 일반 명사가 오면 안 돼요. 그 친구한테 나 그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그 변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할 때 notify the change, notify the event, notify the schedule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오냐면 notify 다음에 옆에 크게 쓸게요.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알려주다라는 뜻이지 일반 명사는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한테 notify you, notify 뭐 her 아니면 notify the students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처럼 변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는 사람 뒤에 전명구 ov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저희 기출표처럼 notify 사람 of 명사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A of B도 좋긴 한데 그 A 자리에 꼭 사람이 온다는 걸 좀 찝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사람한테 그냥 뭐 변경에 대해서 알려줘 이럴 때도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대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ify 사람 대절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단어는 쌍둥이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notify만 외우지 말고 inform도 같이 외울게요. 그래서 외울 때는 사실 이렇게 inform에 보면 N이랑 O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같은 그림 찾기 하면서 inform, notify 같이 외우시면 좋고 이 단어도 외울 때 역시 inform 사람, notify 사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외웠으면 앞으로 독해 풀 때 정말 그 모양으로 나왔어. JYP쌤이 알려준 것처럼 그 모양으로 나와서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notify 다음에 사람 나오고 대절 나왔구나. 딱 이 구조구나. 이럴 때 정답이구나.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represent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단어 사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랩할 때도 많이 나오고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데 represent, 대표하다, 대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토익에서 나올 때는요, 회사 대표할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저도 지금 ETS 복합 굉장히 중요한 교재인데 YBM 대표해서 찍고 있잖아요. 그럴 때 represent YBM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역을 대표하다, 학교를 대표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서 일하는 직원을 외울 건데 그때 직원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많이 나옵니다. 입으로 끝났는데 이때 명사예요. 그래서 발음을 representative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게 대표자보단 직원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대표자로 외우면 되게 막 CEO 같은 느낌으로 완성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안녕하세요. 저 ABC 회사 아무개 직원으로 나온 대표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저도 지금 YBM 대표에서 나왔지만 제가 CEO는 아니잖아요. CEO 다른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회사 대표에서 그냥 그 상황의 대표에서 나와 있는 직원으로 외워주시고 그래서 이 앞에 복합 명사로 고객 서비스 직원, 고객님 전화 받는데 네 고객님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하시면 되고 그럼 마케팅 직원은요? Marketing Representative, 영업사원은요? Sales Representative 하고 하시면 되고 사실 이 직원이 스태프를 어렵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태프가 토익에서는 그 representative 어렵게도 나오니까 그 단어, 이 명사 파생어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ppoint라는 단어도 가볼 건데 이 단어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희가 명사가 appointment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나 오늘 의사 선생님이랑 약속 있어 할 때 doctor's appointmen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렇게 시간을 약속하다 말고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포인트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건데 달력에서 딱 하루 날짜랑 시간을 가리켜서 야, 이날 보자 하면 그냥 정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근데 사람한테 이렇게 직원들을 쭉 훑어본 다음에 너가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을 임명하다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회사는 임명하다가 좀 많이 나올 테니까 오늘도 예문을 보면 요 사람은 이 직책에 임명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니까 두 가지 뜻 임명하다, 뭐 시간을 정하다, 뭐 예약 잡다, 약속하다 요 두 개로 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인데요. commence라는 단어인데 너무 중요해요. 답으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지나가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좀 어렵게 쓴 버전이거든요. commence, 시작되다, 시작하다로 외우되 시작되다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1형식, 3형식 다 되는데 1형식 자동사로 나와서 오늘도 앞에 있는 뭐가 will commence, 시작될 거다라고 나온 거라 이것도 사실 그냥 쉽게 쓰면 begin, start 이거랑 동의어예요. 근데 begin보다 commence 쓰면 얼마나 있어 보여요. 이런 게 RC 단어의 특징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ETS 기출 테스트를 풀겠습니다. 저희 복화집의 가장 또 장점이 실제 기출 문제를 그대로 썼다는 거죠. 저작권은 ETS 거니까. 그래서 실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힌트만 미리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빈 칸 앞을 봤더니 B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PP죠. 그럼 뭐뭐 되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런 뭐 전명구 이런 것들은 잘 안 봐도 돼요. 수식어구들인가 보지 말고 그 앞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인터뷰 특정 활동이잖아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럼 인터뷰가 지금은 뭐 진행될 수 있다. 수행될 수 있다. 그때 하다, 두랑 동의어 바로바로 누구 있었죠? 그때 conduct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conduct가 특정 활동을 하다 했으니까 그거 수동태 버전이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도 일단은 봤는데 보기 나오이 문제고 빈칸 앞뒤 보면서 힌트 찾읍시다. 너무 쉬운데요? 이런 거 진짜 1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자, 뒤에 대절 나왔잖아요. 그럼 A, B, C, D 중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 취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있었죠? 그리고 좀 더 힌트 드리자면 앞에가 연구 내용이었고 연구 조사 내용에 그걸 다 뒤에다 대세다 쓴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종이에 뭐라고 써있다, 나타내다 막 그게 단어 바로 indicate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발음이 indicate that 약간 디귿 발음이 둘 다 나거든요. 물론 스펠링은 D고 TH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indicate that 외워주시고 너무 또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도 일단 빈칸 앞뒤 봤는데 너무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뒤에 with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요 with랑 친한 일형식 자동사를 한번 찾아볼 건데 오늘 배운 것 중에 with랑 친한 게 두 개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뒤에도 large national firm이야. 회사예요, 회사. 그럼 회사와 합병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죠? C, merge with. 합병하다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떻게 볼까 봤는데
역시 쉽네요.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제 손만 잘 들었으면 복습하시기 쉽겠죠? 같이 봅시다. 뒤에 has a new role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새로운 역할. 그럼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맡아야죠. 역할을 맡다. 누구 쓰면 될까요?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assume the role, assume the position, assume responsibility까지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업무 같은 걸 맡다 할 때 쓰셔야지 나머지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번역체로 하면 사실 막 A번도 괜찮을 것 같고 막 D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remain은 또 자동사고 participate도 자동사라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없어요. 자, 그다음 문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 일단 또 빈칸 앞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뒤를 봤더니 사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오브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오브가 사실 의는 아니었고 요 사람한테 너의 도착에 대해서 알려주다 했었죠. 그래서 바로 뒤에 사람 나와서 알려주다 갈 건데 이걸 저랑 아까 공부를 안 한 상태라면 사람한테 말하다, 사람한테 알리다, 사람한테 보고하다? 너무 헷갈린데?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외웠었잖아요. 사람이랑 많이 쓰는 동사 누구 있었죠? 네, 정답은 B, notify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notify 사람, 오브 명사. 그럼 사람한테 여기 오브가 빠졌네요. 오브 하나 싹 써주시고 네. 자, 슬라이드 오브가 빠져서 요거만 보시고 그다음에 notify 사람 오브 명사. 사람에게 B를 알려주다 기억하시고 동의어도 한번 다시 써볼까요? 동의어는 아까 N, O자 들어갔던 애 누구 있었죠? inform 있었던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왜 안 되냐 물어보신다면 speak은 일형식 자동사예요. 그래서 쓰려면 speak to 약간 이런 거 붙어야 되고요. report도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쓰려면 지금도 report to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됐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동사 어휘들 배워봤고 그거 관련된 실제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이 RC 첫 강의였으니까 그럼 우리 또 다음 강좌에서 더 좋은 단어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